선분 AB 길이랑 같고 크기가 선분 AB 길이랑 같고 점 A에서 점 B를 향하는 벡터를 AB 벡터라고 표기한다. AB 벡터는 일반적인 물리량과 다르게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죠. 또 AB 벡터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뭐랑 같다? 선분 AB 길이랑 같고 방향은 A에서 B를 향하는 방향입니다. 이해돼? 자, 이 방향을 나타낼 때 A라는 점을 시점이라고 부르고 B라는 점을 종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그 벡터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표시합니다. 절대값 AB 벡터라고 하면 AB 벡터의 크기를 의미하겠지. 이거 뭐랑 같다? 선분 AB 길이랑 같다. 알겠지? 자, 그리고 벡터는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 영어 알파벳 소문자로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A 벡터, 또 B 벡터, C 벡터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 벡터들 중에서 크기가 1인 벡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 벡터라고 부릅니다. 크기가 1인 벡터. 이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뒤에서 다룰 거야. 그리고 0벡터,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를 0벡터라고 부른다.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 그러니까 크기도 0. 방향은 사실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 이런 거를 0벡터. 0벡터는 이렇게 표기한다. 이렇게. 알겠지? 자, 그리고 자, 어떤 두 벡터의 크기가 서로 같고 방향도 서로 같으면 어떤 두 벡터가 크기도 같고 선분의 길이도 같고 방향도 같으면 그 두 벡터가 서로 같다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표기한다. 이해되니?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평행이동시켜서 포개질 수 있는 벡터 이게 다 서로 같은 벡터다. 이해되니? 지금 보면 이게 평행사변형이거든. AC, DB가 그러면 요 B 벡터를 평행이동시켜주면 A 벡터랑 포개질 수 있지. 이런 걸 서로 다 같은 벡터라고 해. 이해돼? 서로 같은 벡터의 그 공식적인 정의는 크기랑 방향이 같은 벡터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게 될 정의는 평행이동시켜서 포개질 수 있는 벡터. 오케이? 그걸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잠깐 문제에서 이거 정육각형 보면 BA 벡터가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OF 벡터가 있어. 자, OF 벡터를 평행이동시켜서 BF 벡터랑 포개지게 만들 수 있지. 서로 같은 벡터로 한다. 그러면 얘도 서로 같은 벡터가 되겠고 얘도 서로 같은 벡터가 되겠지. 요 네 개의 벡터가 모두 서로 같은 벡터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벡터의 덧셈과 뺄셈. 벡터의 덧셈과 뺄셈. 자, 여기 잘 봐야 돼. 자, AB 벡터를 더해주면 어떤 벡터가 나오냐면 다시 자, AB 벡터랑 AD 벡터를 더해주면 어떤 벡터가 나오냐면 자, 시점이 A이고 ABD를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에 제3의 꼭지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가 나옵니다. AC 벡터. 오케이? 다시 자, AD 벡터랑 AD 벡터를 더해주면 시점이 A이면서 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제3의 꼭지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 AC 벡터가 나옵니다. 자, 또 아까 우리가 그 서로 같은 벡터를 공부했잖아. 자, 얘가 B 벡터면 얘도 B 벡터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AD 벡터랑 BC 벡터가 서로 같은 거지. 그럼 AB 벡터 더하기 AD 벡터는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랑 같이. 그럼 그 결과는 똑같이 AC 벡터가 나오고 그래서 AB 벡터에다가 BC 벡터를 더해주면
AC 벡터가 나온다. 그래서 평행사변 벡터의 덧셈은 이렇게 아까 맨 처음 소개한 방법대로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더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두 번째 유도한 방법 삼각형을 이용해서 벡터를 더하기도 한다. 오케이?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두 벡터의 시점을 맞춰줘야 되지. 그게 특징.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벡터의 종점을 다른 한 벡터의 시점에 맞춰줘야 돼. 꼬리 부르기.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AC 벡터. 오케이? 벡터를 더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 그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는, 덧셈에 대해서는 자,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 사실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AB 벡터에다가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해주면 AC 벡터 나오지. 자, 근데 B 벡터에다가 A 벡터를 더해도 AC 벡터 나오지.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덧셈에서. 자, 그리고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 결합 법칙. 자, A 벡터에다가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 AD 벡터 나오지. 자, 근데 A 벡터 더하기 B 벡터에다가 C 벡터를 더해줘도 AD 벡터 나오지. 그래서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 알겠지? 그래서 벡터의 덧셈, 교환 결합이 다 성립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뺄셈을 하기 전에 요거 잠깐 볼 건데, 요거 좀 많이 중요하거든. 역벡터. 자, 어떤 두 벡터가 크기는 서로 같은데 방향이 정반대로 위치하고 있으면 두 벡터가 서로 역벡터 관계에 있다고 봐요. 자, AB 벡터가 있지. 자, AB 벡터랑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정반대의 벡터가 누구겠어? BA 벡터겠지. 얘를 AB 벡터의 역벡터라고 한다. 그리고 자, 그 역벡터를 어떻게 표기하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마이너스 AB 벡터. 네? 마이너스 AB 벡터다. 아, 그럼 AB 벡터랑 무슨 벡터다? 역벡터다. 얘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정반대다. 그러면 무슨 벡터? BA 벡터겠지. 알겠지? 자, 요걸 이용해서 내가 벡터의 뺄셈을 한번 해볼게. 오늘 하는 거는 앞부분은 별로 안 어려워. 자, 지금 내가 뭐 할 거냐면 AB 벡터에서 AC 벡터를 빼볼 거야. 오케이?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AB 벡터에다가 AC 벡터에 역벡터를 더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AB 벡터에다가 AC 벡터의 역벡터를 더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AC 벡터의 역벡터는 뭐랑 같아? C A 벡터랑 맞지. 사실 그럼 AB 벡터에서 AC 벡터를 뺐다는 건 사실은 AB 벡터에다가 뭘 더한 거야? CA 벡터를 더한 거지.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CA 벡터 더하기 AB 벡터랑 맞지. 자, 그럼 뭐 나와? CB 벡터 나오네. 이해된다? 네. 다시. 자, AB 벡터에서 AC 벡터를 뺄 거야. 그럼 AB 벡터에다가 사실 AC 벡터의 역벡터를 더한 것과 같지. 그럼 AB 벡터에다가 CA 벡터를 더한 것과 같지.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CA 벡터 더하기 AB 벡터랑 같지. 그러면 무슨 벡터 나온다? CB 벡터 나온다. 근데 항상 요 과정을 거쳐서 CB 벡터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 좀 번거롭잖아. 그래서 한 번에 가야 된다. AB 벡터 빼기 AC 벡터가 무슨 벡터다? CB 벡터다. 자, 어떤 벡터 나왔어?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을 향하는 벡터로 나왔지. 벡터 뺄셈하는 방법. 자, 그래서 벡터 뺄셈 할 때는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 빼려는 두 벡터의 시점을 맞춰줘야 돼. 얘가 시점이 A면 얘도 A여야 돼. 그리고 그 뺄셈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은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을 향한 벡터로 나온다. 오케이? 알겠지?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봐봐. 자, PB 벡터에다가 PC 벡터를 빼볼게. 자, 일단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니까 뺄 수 있지. 자, 어떤 벡터로 나온다고?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을 향하는 벡터. 얘도 무슨 벡터로 나와? CB 벡터. 네? 자, QB 벡터에다가 QC 벡터를 빼줘도 얘도 CB 벡터로 나오지. 이해되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 벡터의 뺄셈을 이용하면 어떤 벡터의 시점을 바꿔줄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자, CB 벡터가 있을 때 내가 이 녀석의 시점을 A로 바꾸고 싶은 거야. 벡터의 뺄셈을 이용해서 AB 벡터 빼기 AC 벡터로 분해할 수가 있지. 그래도 자, CB 벡터가 있는데 내가 이 벡터의 시점을 P로 옮기고 싶은 거야. 그럼 벡터의 뺄셈을 이용해서 PB 벡터 빼기 PC 벡터로 분해해주면 된다. 그래도 자, CB 벡터가 있는데 시점을 Q로 옮기고 싶어. 뺄셈을 이용해서 QB 벡터 빼기 QC 벡터로 바꿔준다. 그래서 벡터의 뺄셈은 단순히 뺄셈을 할 때도 많이 쓰이지만 당연히 벡터의 시점을 옮겨주는 도구로도 많이 쓴다. 내가 개념 노트 보면 여기 썼지. 시점을 일치시키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시점을 옮겨주는 도구로 많이 쓴다. 벡터 분해할 때.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 벡터 분해하는 상황이 많이 나거든. 벡터 분해할 때 당연히 어떤 벡터들이 시점을 좀 맞춰주는 게 좋겠지. 그 시점을 일치시키는 용도로 많이 활용된다. 오케이? 기억해야 돼. 엄청 중요하다. 예를 들면 문제에서 좀 예를 들어주면 좋은데. 아, 문제 참 좋네. 누가 만든 문제지? 너무 좋구나 문제가. 아, 이거 예를 들면 이거 풀진 않을 거야. 이거 지금 시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벡터 연산하기가 곤란하거든. 벡터 뺄셈을 이용해서 시점을 옮겨주는 거야. 자, 시점을 A로 맞춰볼게. 그럼 BC 벡터 뺄셈을 이용해서 AC 벡터 빼기 AB 벡터로 변환시켜주는 거지. CA 벡터, AC 벡터의 역벡터지. 마이너스 AC 벡터인데. 알겠지? 뺄셈이 정말 중요하다. 처음에 이 벡터 뺄셈에서 많이 헷갈려해. 요거만 기억하면 돼. 떼려면 시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 뒤에 있는 벡터의 종점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을 향하는 벡터가 나온다. 12벡터. 그리고 그 뺄셈 어떤 용도로 많이 활용된다? 시점을 일치시켜주는 용도로 많이 활용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벡터의 실수배. 이런 것도 다 중요하다. 벡터의 실수배. A 벡터가 있어. 자, 벡터의 실수배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KA 벡터에 대해서. 자, 요 K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자, K가 양수잖아. 그러면 그때 KA 벡터는 어떤 벡터를 의미하냐면 A 벡터랑 방향을 갖고 크기가 K배인 벡터를 의미해. 예를 들어서 3A 벡터다. 그럼 A 벡터랑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몇 배? 3배. 그러면 1대면 1대4. 그치? 2A 벡터다. A 벡터랑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몇 배? 2배. 1대2다. 알겠죠? 자, K가 0보다 작을 때 KA 벡터는 자, 어떤 벡터를 의미해? 음수, 역벡터를 포함하고 있지. 방향은 정반대이면서 크기가 몇 배? K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K 곱하기 마이너스 K 곱하기 마이너스 A 벡터.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K는 이제 양수지. 그럼 무슨 말이야? A 벡터의 역벡터랑 방향은 같고 크기가 몇 배? K배. 되지? 크기가 마이너스 K배. 그래서 K가 음수가 되면 그때 KA 벡터는 뭐를 의미하냐면 A 벡터랑 방향은 정반대인데 크기가 절대가 K배인 벡터를 의미한다. 만약에 마이너스 2A 벡터다. 그러면 A 벡터랑 방향은 정반대인데 크기가 몇 배?
2배 1대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1대 2다. 알겠지? 자, K가 0이면 무슨 벡터 된다? 0벡터 된다. 0벡터. 크기가 0이고 사실 이거 뭐 방향 말하는 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0벡터의 정의가 뭐라고 했지? 시점과 동점에 일치하는 벡터. 뭐 이런 벡터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언급할 수가 있겠어, 그지? 자, 그리고 그 실수배에 대해서도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이번에 넘어갈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벡터의 평행. 자, 두 벡터가 실수배 관계이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고 해. 실수배 관계라는 게 사실 무슨 말이야? 방향이 같거나 방향이 정반대다. 방향이 같거나 방향이 정반대인 벡터를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고 한다. 오케이? 방향이 같거나 정반대인 벡터 서로 평행하다고 한다. 즉, 두 벡터가 실수배 관계에 놓이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고 한다. 그래서 벡터가 평행하다는 말과 두 벡터가 실수배 관계에 있다라는 말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야. 알겠지? 자, 이거 볼까? 너무 중요하나? 벡터의 상등. 별표 하나만 쳐놓자. 자, 어떤 P 벡터가 있는데, 자, 그 P 벡터가 X1의 A 벡터 더하기 Y1의 B 벡터고, 자, 어떤 Q 벡터가 있는데, 그 Q 벡터가 X2의 A 벡터 더하기 Y2의 B 벡터야. 자, 그리고 여기서 A 벡터랑 B 벡터는 서로 평행하지 않은 벡터다. 그러니까 실수배 관계에 있지 않다는 말이지. 자, 요 P 벡터랑 Q 벡터가 서로 같은 벡터가 되려면 X1이랑 X2랑 같아야 되고, 그리고 Y1은 Y2랑 같아야 돼.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 A 벡터, B 벡터로 표현된 P 벡터, Q 벡터가 있는데, P 벡터랑 Q 벡터가 서로 같은 벡터가 되려면 A 벡터의 개수들이 서로 같고 B 벡터의 개수들도 서로 같아야 된다. 증명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귀류법으로 증명해볼게. 귀류법이 뭐였지? 결론 부정해서 모순 찾는 거였지. 자, 이거 부정해 보면 어떻게 되니? X1과 X2의 값이 서로 다르거나 Y1과 Y2의 값이 서로 다르든지. 자, 그럼 이 상황 안에는 자, 이런 케이스가 들어있지. X1과 X2의 값이 서로 다른데 Y1과 Y2의 값은 서로 같은 경우. 오케이? 자, 만약에 Y1이랑 Y2랑 같잖아? 그럼 이거 뭐 돼? 소거되지. 소거되는 거 이해돼? 그럼 어떻게 돼? X1의 A 벡터랑 X2의 A 벡터가 같다 나오지. 두 벡터가 이거 이항시켜주면 자, X1 마이너스 X2의 A 벡터가 0벡터 나오지. 오케이? 그럼 X1과 X2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값이 같아야 되지. 모순이네. 이해돼?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X1과 X2의 값이 같고 Y1과 Y2의 값이 다른 상황에서도 똑같이 모순을 찾아낼 수가 있지. 자, 이번에는 만약에 자, X1이랑 X2의 값이 다르고 Y1과 Y2의 값이 서로 다르면 제가 이 녀석을 이쪽으로 이항시켜주고 이 녀석을 이쪽으로 이항시켜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지. 자, X1 마이너스 X2의 A 벡터가 Y2 마이너스 Y1의 B 벡터랑 같다 나오지. 그럼 두 벡터가 실수배 관계네. 모순이지. 이해돼? 그래서 귀류법으로 쉽게 증명할 수가 있다. 이해되지? 그래서 다시 자,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 A 벡터, B 벡터로 표현된 PQ 벡터가 서로 같을 때 PQ 벡터의 A 벡터의 개수는 서로 같아야 되고
이 벡터의 개수도 서로 같아야 된다. 알겠지? 문제를 좀 풀어볼까? 이 위치 벡터까지 설명을 해버리면 조금 머리 아플 수 있어서 위치 벡터가 살짝 머리 아플 수 있거든. 문제를 몇 개 풀어볼게. 오늘 아마 즐거울 거야.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자, 1번 AD 벡터랑 방향이 같은 벡터 구하래. 그러면 누구 어떤 벡터야? BC 벡터. BC 벡터. DA 벡터는 돼 안 돼? 그냥 방향이 정반대되지. BC 벡터.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까? 3번. 자, A 벡터랑 서로 같은 벡터를 구하래. 자, 그럼 누구? AO 벡터, OD 벡터, FE 벡터. 평행 이동시켜서 포개지에 써 있는 벡터. 그게 다 같은 벡터지. 자, 그리고 이 벡터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벡터. 저게 뭐다? 이 벡터의 옆 벡터다. 이 벡터의 옆 벡터는 2호 벡터지. 그치? 2호 벡터랑 같은 벡터 고르라는 거네. 얘. 끝났네. 알겠는가? 자, 이거 봐봐. 4번. 자, 4번 보시게. 자, 지금 보면은 이거 위치 벡터 하고 나서 설명. 위치 벡터 설명하고 나서 어떻게 4번을. 이게 좀 문제가 섞여 있어가지고 8번 볼까? 자, 기억. 자, AB 벡터 더하기 0 벡터. 이거 무슨 벡터? AB 벡터지. 자, 마이너스 BA 벡터는 BA 벡터의 옆 벡터지. 그럼 뭐랑 같아? AB 벡터랑 같지. 너 기억났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AB 벡터 빼기 AC 벡터, CB 벡터 나오지. 그지? 자, 그럼 CB 벡터에다가 BC 벡터 더하면 CB 벡터랑 BC 벡터 서로 옆 벡터 관계겠지. BC 벡터가 마이너스 CB 벡터지. 더하면 0 벡터 나오겠지. 0.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자, BA 벡터 더하기 AC 벡터. 꼬리 온 거 보여? BC 벡터랑 같지. 그지? 자, BC 벡터 더하기 CB 벡터. 꼬리 볼 수 있지? BB 벡터. 이게 무슨 벡터다?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 0 벡터지. 맞네. 되지? 요거 볼까? 자, 길이가 18인 선분 AB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끊어볼까? P는 무슨 점이야? 선분 2점이니까 내분점이다, 그치? 자, 그때 AP 벡터가 마이너스 5BP 벡터랑 같대. 자, 그럼 AP 벡터랑 BP 벡터의 크기가 몇 대 몇이야? 5대 1이지. 그러면 선분 AP랑 선분 BP의 길이가 몇 대면? 5대 1이야. 네? 자, 그때 선분 AP 벡터의 AP 벡터의 크기를 구하래. 선분 AP의 길이 구해주는 거지. 자, 전체 길이가 18인데 근데 선분 AP가 차지하는 비율이 6분의 5지. 그래서 15다. 오케이? 선분 위에 점이니까 내분점. 근데 그 선분의 길이비가 5대1. 5대1 내분점이다. 이럴 수 있겠지, 그치? 오늘 내분점 할 거다. 그 다음 이거 말고 잠깐만
여기 있다. 자, 34번 보면 34번. 자,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벡터, B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벡터 3등 문제지. 자, 좌변 정리해주면 2-L의 A 벡터. 자, 그리고 더하기 4-M의 B 벡터. 자, 그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N이 1이고 4-M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N이 1이고 M은 5다. 벡터 3. 지금 좀 많이 건너뛰는 게 위치 벡터 배우면 좀 빨리 풀리는 것들이 많거든. 자, 이거 볼까? 41번. 자, 지금 41번 문제 보면 자, OC 벡터를 A 벡터랑 B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래. OC 벡터를. 자, 정사각형 하나 만들어볼게. 정사각형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제3의 꼭지점을 D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OC 벡터는 OD 벡터랑 무슨 배 관계에 놓여? 실수배 관계에 놓이지. 방향 같잖아. 여기가 되지. 자, 근데 OD 벡터는 정체가 뭐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지. 아, 그러면 그 실수 배만 구해주면 OC 벡터 표현할 수 있겠네. 근데 이게 사실 뭐다? 선분 OC랑 선분 OD의 길이비지. 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가정해주면 대각선 길이 얼마? 루트 2지. 선분 OC 길이는 얼마? 1이지. K 얼마?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에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오케이? 네, 이게 사실 여기서 또 공부할 내용이 한계가 있는데 지금 A 벡터랑 B 벡터의 크기가 서로 같지. 자, 그때 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보면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요 각이랑 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지. 이게 뭐가 되냐면 각 2등분 벡터가 된다. 크기가 서로 같은 두 벡터를 더해서 각 2등분 벡터를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이거는 또 뒤에서 할 거야 어차피. 아예 당한 거 같은데? 위치 벡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애매한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여기 잠깐 끊었다가 위치 벡터 설명하고 쉴게 알지? 해도 되나 위치 벡터? 시간 많이 줄게 대신.